페르시아만이 긴장 속에 아침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2026년 4월 20일 이란 정권은 미국의 압력이 상징적인 차원을 넘어 그들의 지위 구조를 겨냥한 조용한 전쟁의 영역으로 들어서는 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전쟁이 더 이상 표면에서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의혹도 커졌습니다. 표면에서뿐만 아니라 전략적 통신을 지탱하는 항로, 기뢰, 센서, 케이블이 지나가는 수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객관적으로 이러한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 군대가 토스카르 반다라밭으로 향하던 중에 가로막았습니다. 미국 중앙사령부에 따르면 화물선은 약 6시간 동안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토스카는 USS 스프루언스 구축함에 의해 기관실이 타격을 받았고 이후 제30일 해병 원정부대 소속 해병대원들이 선박에 승선했습니다. 미국 측 설명에 따르면 해당 선박은 봉쇄를 위반했으며 선내 적재물에는 이중 용도의 물품, 즉 산업용과 이란 군사 구조 모두에 사용될 수 있는 물품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테헤란 입장에서는 이것이 해적 행위로 간주되었습니다. 워싱턴 입장에서는 해상 통제력을 과시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폭발적인 세부 사항이 등장합니다. 이란 정권은 이제 자신의 체계 내 다른 부분들도 취약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여기에는 통신, 센서, 보급 경로, 그리고 해저 인프라도 포함됩니다. 우리는 모든 전통적인 언론에서 보도되는 봉쇄, 선박 납포, 기뢰 제거, 그리고 전면적인 압박전의 시나리오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대립 논리 속에서 이란의 해저 케이블이 해저에서 직접 절단되고 있다는 심각하고 신빙성 있는 의혹이 돌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 가설이 무서운 이유는 전 세계가 이미 해저 인프라가 전략적 표적이 되었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발트해에서 일련의 사건이 발생한 후 나토 자체도 케이블과 파이프라인 보호를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마르크 리터는 전 세계 인터넷 트래픽의 95% 이상 이 해저 케이블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 케이블들이 하루에도 수조 달러에 달하는 거래를 뒷받침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2025년 핀란드는 헬싱키와 에스토니아 사이의 케이블을 상대로 한 사보타주 혐의로 의심되는 선박을 압수하기도 했습니다. 홍해에서는 케이블 절단으로 인해 아시아와 중동 일부 지역의 연결성에 실제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즉 케이블을 겨냥한 전쟁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더 이상 환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현대 전략 환경에서 실제적인 위협입니다. 이란의 경우에는 두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위기의 무대가 지구상에서 가장 민감한 지역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에너지 흐름, 무역, 군사 감시가 집중되는 곳입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토스카호를 둘러싼 긴장과 이란의 경고 사격 이후 12시간 동안 단 3척의 선박만이 해협을 통과했으며 이는 하루 평균 약 130척에 비해 훨씬 적은 수치입니다. 전쟁 보험료가 다시 상승하여 선박 가치의 약 3%에 달했고 유가는 거의 5% 급등했습니다. 이것은 실제든 의심이든 어떤 조용한 타격이라도 즉각적인 효과를 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상황이 이 정도로 긴장될 때는 단순히 통신이 끊기거나 전술적으로 눈이 멀 수 있다는 가능성만으로도 지휘 체계 내에 두려움이 퍼지기에 충분합니다. 로이터 통신은 미국이 이미 드론, 로봇, 헬리콥터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호르무즈 해협의 기뢰 제거 작업을 시작했다고 자세히 보도했습니다. 바로 해상 전쟁이 단순히 대규모 전투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은밀한 위협을 무력화하고 항로를 확보하는 데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왜 이것이 공황으로 번질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압박을 받는 정권들은 예측 가능성을 잃었다고 느낄 때 더 나쁜 방식으로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스웨덴 보안당국은 3월에 역사는 절박하고 압박을 받는 정권이 더욱 위험해질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 점은 이란 상황 이해에 도움됩니다. 만약 정권이 더 이상 예전처럼 바다를 통제하지 못하고 그들의 선박이 저지될 수 있으며 기뢰가 제거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한다면 해군이 주요 군사 동맹에서 중심 주제가 되었습니다. 내부적으로 느끼는 감정이 단순한 대립에서 포위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포위는 전쟁 상황의 정치에서는 보통 오판과 급진화, 초조함을 낳습니다. 또 다른 결정적인 지점이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이미 호르무즈 해협에서 항해의 자유를 막는 책임자들에 대한 제재를 확대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란 정권이 단지 미국만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항로를 방해하는 모든 행위자를 처벌하기 위해 다른 국가들이 연합하면서 더 광범위한 고립의 위험에도 직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외교적 진전에 미국의 군사적 봉쇄까지 더해지면 그 결과는 경제적, 해상, 심리적 세 가지 측면에서 동시에 압박이 가해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란의 통신망에 대한 은밀한 공격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모든 상황이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모든 침묵이 신호로 받아들여집니다. 모든 지연이 침투에 대한 두려움으로 바뀝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건들은 단순한 단독 행동 이상의 무언가를 시사합니다. 그것은 이란 정권이 더 이상 미사일이나 눈에 보이는 봉쇄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공개 영상에 나타나지 않는 전쟁과 균열의 순간을 인식하지 못하고 통제력을 잃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미국의 우월함이 단지 군함과 전투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항로를 차단하고 화물을 추적하며 잠수함 위협을 무력화하는 능력에도 있다는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닫게 될까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이란 지도부의 자신감을 서서히 갉아먹는 압박을 가합니다. 결국 미국은 선박을 멈추고 봉쇄를 유지하며 밀수 단속을 확대하고 기뢰를 제거하며 해협을 직접적인 대치 상태로 유지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란은 위협과 수사로 대응했지만 전반적인 상황은 점점 더 소모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아야톨라들은 두려움을 부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극심한 압박을 받고 외부에 포위되어 있으며 내부적으로도 불안한 정권임을 보여줍니다.